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책론 할 겁니다. 정책론 할 겁니다. 오늘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할 때 가장 좀 뭐라 그럴까, 좀 쉽다는 코스라고 얘기할까, 그런 부분이고요. 정책론은 그냥 쭉 암기 내용밖에 없어요. 암기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갑시다. 자, 이쪽 와보세요. 정책론은 오늘 하루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론처럼 다시 봐야 되고 투자론처럼 어려워서 복습해야 되고 그런 거 없고 그냥 정책을 한번 끝낼게요. 자, 해보세요. 정책이죠. 내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부동산 정책이니까 크게 세 개로 나눠요. 첫 번째는 토지 정책. 첫 번째는 토지 정책이에요. 그래서 토지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토지 이용 규제. 두 번째는 직접 개입. 세 번째는 간접 개입. 그래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땅 했으니까는 이번에 뭐 하면 되겠어요? 집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다? 주택정책. 주택정책.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 자, 보세요.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주택에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는 임대료를 규제하는 거예요. 하나마다 임대료 규제하는 거. 야, 너네 집 100만 원 이상 받지 마 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은 분양가를 규제하는 겁니다. 야, 새 집 지었을 때 요만큼만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다? 정책론은 토지 정책의 세 가지, 주택 정책의 세 가지.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조세 정책입니다. 세금 받는 거. 조세 정책은 두 가지예요. 조세 정책은 조세의 종류와 구분. 그러니까는 뭐냐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취득할 때 내는지 보유할 때 내는지 처분할 때 내는지 요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세의 전가와 귀착. 전가는 떠넘기는 거죠. 귀착은 결국 누구에게 귀결되어서 도착하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더 내는 사람이 있고 덜 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크게 세 가지 보면 되고요. 그리고 공법상 내용 조금과 그리고 기타 용어 정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종 전용 주거지역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아예 없고요. 다 암기 혹은 내가 친숙하게 좀 계속 봐야 되는 지문인데 오늘 하루만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효과가 가장 좋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내가 한 80점까지 맞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산 문제의 공식들을 마지막 시험장 들어가서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쉬운 암기 내용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 마지막에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론입니다. 자, 시작해보시죠. 첫 번째 배워야 될 거는 정부가 정책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정부가 왜 정책을 가지고 들어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시장에 맡겨 두었더니 제대로 돌아가요? 제대로 안 돌아가요? 제대로 안 돌아가죠. 그래서 시장 실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는 원인 네 가지죠. 왜? 불, 공, 정. 그래서 시장에 맡겨뒀더니 어떤 재화는 많이 만들어지고 어떤 재화는 적게 만들어질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있겠죠. 공공재가 있겠죠. 제가 작년에 뉴스 봤었을 때 뉴스에 나왔던 게 뭐냐면 지방국도에 야간 주행 시 가로등이 너무 적어서 사고 우려가 많습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방국도에 있는 가로등 뭐예요? 공공재죠. 많이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방금 봤던 거 요거 세 가지. 그렇죠?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아시겠죠?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돼. 아시겠죠? 이제 오세요. 자, 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개념과 특징은 단 한 가지예요. 토지 문제는 땅이 부족한 거지. 그리고 집가가 비싼 거지. 주택 문제는 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주택의 질이 너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켜서 정부가 시장을 개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악화성향입니다. 나빠지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나빠지는 거. 그래서 뭐다? 토지의 질이 나빠지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왜 그런 경우 있죠? 그 개발 제한 구역 인근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 막 땅에다가 막 뭘 심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막 일부러 막 불법 비닐하우스 만들어가서 막 한다든지 우린 그거를 스프롤 현상, 무작위적으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을 걸어서 컨트롤한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렇게 마시면 됩니다. 이건 됐고요. 자, 두 번째는 비가역성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비가역성.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치겠어. 여기 왜 나오는 거야? 자, 잘 보세요. 비가역성. 반대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소리입니다. 잘 보세요. 땅을 한번 개발해요. 맞죠? 땅이 개발됐어. 그럼 이거를 원래 상태로 돌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린 그거를 비가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늘어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다?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계속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들은 하나씩 딱 단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계되어 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요건 됐고 필요 없고. 자, 이제부터 볼게요. 본격적으로 볼 겁니다. 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평성을 위해서 사회적 목표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그저께 이제 요즘에 동사무소를 안 하죠. 주민센터를 하죠. 가보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는 임산부 출산 지원이나 아니면 옆에 이렇게 청년 이렇게 임대료 지원 사업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임대료 보조인데? 라고 하면서 내일 얘기해줘야 되겠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쓰는 거. 그래서 소득 재분배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지어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식적으로 쓰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죠. 효율성. 그래서 시장 실패 수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한 가지예요. 결국에는 정부가 정책으로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시장에 내버려두면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부동산 정책 왜 쓰냐고 시장에 맡겨뒀더니 시장이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시장 실패가 뭔데요? 어떤 재화는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어떤 재화는 적정량보다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적정 수준으로 맞춰줘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생깁니다. 원인 네 가지죠? 왜? 불, 공, 정. 됐죠? 수요 공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더욱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값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요. 사람들이 막 사러 오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야, 앞으로 1년 뒤에 부동산 값이 오를 것 같아. 공급하고 싶죠?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제서야 서둘러 막 짓기 시작하지만 완공된 후에는 이미 집값이 끝나버렸죠.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 수요 공급이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이 개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적 사용이나 최적의 배분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효율성 측면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평성, 하나는 효율성. 아시겠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시장 실패의 요인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시장 실패입니다. 자유 경쟁이 보장될 때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왜 아시아 시장에 이렇게 동남아나 아니면 여행 가보면 자동차 회사 중에 어느 나라 자동차가 제일 많아요? 한국만 제외한다면 일본 차가 제일 많죠. 맞죠? 압도적이죠. 근데 왜 한국은 일본 차가 많이 없을까요?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무역을 안 했었어요. 90년 초중반까지만 해도. 왜? 거기다가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회사 두 개 있죠. 국내 자동차 회사. 걔네들을 되게 많이 보험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유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지. 왜? 자국 내산을 팔리기 위해서.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스크린 쿼터제, 한국 영화 일정 비율로 무조건 걸어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유 경쟁이 보장되면요. 시장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맞는데, 잘 보세요. 시장에다가 맡겨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어떤 느낌이냐면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시장에 너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면 일부 돈이 많은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공장을 차릴 거고요. 그렇죠? 일부 돈이 없는 회사들은 좋은 기술과 정당하게 경쟁하지만 다 망해버리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는 크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시장에 맡겨뒀을 때 자원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가지고 숨길 수가 없어요. 뭐만 하면 외부 효과래. 교재 보여주고 있으면 외부 효과래.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정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자, 외부 효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외부 효과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입히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 효과 중에 정외부 효과는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내가 양봉업을 하는데, 그렇죠? 옆에 과수원이 들어와서 둘은 직접적으로 꿀을 팔거나 사과를 파는 관계가 아니어도 양봉업을 하는 내가 우리 사과에 꽃 필 때 가가지고 꿀을 많이 따온다는 얘기겠죠. 꿀 한 통 주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보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상 안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대가나 보상을 주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대가나 보상을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요거를 가장 언제 느끼냐면 우리 그 공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비행기 소음 때문에 피해 있는 거 알고 있죠? 그 돈 받는 거 알고 있죠? 몰라요? 몰랐구나. 비행기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었어요. 야, 그럼 어디까지는 지원받고 어디까지는 지원 못 받아? 라고 얘기하니까는 모르겠대요.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외부 효과가 아닌 거지. 원래는 부의 효과가 맞죠? 맞죠? 비행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으니까. 근데 보상을 안 받아야 부의 효과 때문에 보상을 받으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그러면은 비행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는 지역은 부의 효과가 맞네? 라고 하니까 맞대요. 그 친구도 경제학 전공이거든.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의 효과는 좋은 거, 부의 효과는 나쁜 거. 그에 대한 보상을 주고받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옆에 친구한테 혹시 좋은 교재를 쓰고 있거든, 혹은 좋은 필기가 되어 있거든, 빌려서 쓰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도 빌린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전대해줘 라고 하겠죠. 거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 아무것도 안 사줘? 라고 얘기하면 외부 효과 때문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외부 효과와 부외부 효과. 이거 쓰면은 친구 관계가 단절되겠죠, 이제. 그쵸? 외부 효과 때문에 친구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안전 경쟁시장입니다. 자, 이제 많이 설명 못 드려요. 독과점과 규모의 경제. 자, 독과점과 규모의 경제. 독점은 당연한 거겠죠. 한국전력공사, 맞죠? KTNG, 담배, 인삼공사. 독점 시장이고요. 과점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히나 애플이 가격을 올릴 때마다 삼성전자는 되게 기뻐하겠죠. 우리도 같이 올릴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독점과 과점 시장은 무엇을 시장 실패를 만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경제 될 수가 없죠. 자, 규모의 경제. 요거는 기억나셔야 돼요. 규모의 경제. 그렇죠? 도윤 편의점 알고 계시죠? 자, 이쪽 올게요. 가볍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제가 자주 가는 이렇게 저희 동네 앞에 있는 이 편의점. 맞죠? 금성이죠, 금성. 골드스타. 맞죠? 금성. 알고 계시죠? 금성과 이 도윤 편의점이 경쟁을 해요. 가볍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도시락을 파는데 여기서 5,000원에 팔고 있어. 5,000원에. 도윤 편의점도 도시락이 장사 잘 되니까 5,000원 팔겠다 라고 했는데 얘는 단위당 생산 단가가 얼마다? 3,500원이고 얘는 4,500원이다. 그래서 한 개 만드는 생산 단가가 얼마? 3,500원? 4,500원이다. 당연한 거겠죠. 얘는 10,000개를 팔 거고 얘는 100개를 못 팔 거니까. 그런데 이 GS가 열이 받아가지고 어쭈 같은 제품을 판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얘를 4,000원으로 할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0% 할인 행사 하는 거지. 도윤 편의점은 똑같은 구성이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도윤 편의점은 팔면 팔수록 얼마? 마이너스가 500원이
손해인데 GS는 그래도 500원씩 이득이죠.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보험 편의점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죠. 그래서 여기는 파산하게 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GS 편의점이 무엇을 하게 된다? 자연 독점화를 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이거 제일 잘하는 곳이 원래는 옛날엔 코카콜라였어요. 코카콜라가 정말 잘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원래 코카콜라 혹은 코카콜라, 바나나 우유, 바카스 같은 업계의 1위 제품, 압도적 1위 제품들은 절대로 할인 행사나 무언 추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제가 PX병 출신이기도 하고, 저희가 유통에 좀 많이 알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경작가 나와 하길래, 경작가 하니까, 너 PX 가다 하더라고요. 네? 제 전공은 원래 포병이었거든요. 그래서 1, 2, 4, 81mm 포병이었는데, 갑자기 대학교 나온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길래, 나왔을 때 그때 한 7명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경제학과, 수학과, 회계, 금융 나와봐 하니까 저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갑자기 너 PX 가? 네? 네? 갑자기요?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 돌아가는 시스템은 다 알아. 왜냐면 제가 주문액만 뭐 수십억대로 주문했었으니까 아는데, 그래서 이거 망해요. 망하고 자연 독점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규모의 경제란 덩치가 클수록 생산 단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 독점화 되는 것을 규모의 경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군대는 참 신기한 곳이에요. 경제학과 나왔다고 그걸 시키더라고요. 왜? 어떻게 그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서슬 펄었던 시절이었는데 해야지. 그래서 그때 그 코카콜라 대리점에 쪽에서 이렇게 더 달라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 잘 안 줬던 기억이 나요. 안 된다고. 자, 세 번째입니다. 공공재입니다. 요건 기억나시죠? 범죄도시 1편 장첸, 그죠? 뭔 놈이 그렇게 휴지를 많이 써? 세금도 안 내는 놈이. 장첸한테 휴지 많이 쓰라고, 휴지 쓰지 말라고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왜? 비배제성. 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죽을 것 같아. 장첸이야! 하면서 죽을 것 같아, 나를.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무임 승차 문제가 생긴다.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렇게 AI나 챗GPT한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무임승차를 많이 쳤더니, 이걸 이제 고민하려고 많이 쳤더니, 옛날에 이렇게 80년대 이전에 지하철 무임승차로 이렇게 뛰어넘어 다니신 분 있잖아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최근에 이제 무임승차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교재 연구하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데, 이걸 치니까 자꾸 유튜브에 자꾸 80년대 뉴스 카메라 출동 아시죠? 몰라요? MBC 카메라 출동 해가지고 이렇게 왜 시민들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무임승차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들 아시죠? 그렇죠? 몰라요? 경찰청 사람들 이런 거 몰라요? 알죠? 그래서 카메라 출동 하시면서 인터뷰하는 게 뜨더라고. 그래서 왜 무임승차 하셨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멋쩍 웃음을 지으면서 넘어가던데, 저거 공공재라서 그래요! 라고 답을 해야지.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아시겠죠? 그래서 비배제성, 비경합성 때문에 뭐가 생긴다?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 한 가지 물어보죠. 공공재. 사회의 적정량보다 많이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지죠. 맞죠? 우리가 공중 화장실을 갈 때 휴지를 안 들고 가면 불안한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이게 사실은 시험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꼭 안 나오더라고. 정보 비대칭성 뭐죠? 나는 알고, 너는 안다 모른다. 너는 모른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자, 근데 보세요. 정보 비대칭성 정확히 설명해 볼게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정보를 가진 자의 도덕적 회의와 가지지 못한 자의 역선택.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가장 정확한 단어예요. 그럼 보세요. 알고 있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를 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는 내 건물에 화재 주의 의무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너는 모른다. 얘는 모르니까, 야, 도로가 여기 나서 땅을 여기 사야 되는데, 얘 어디 사요? 모르니까 딴 데 사는 거지.
사고 보니 뭐야? 맹지인 거야, 맹지. 집값이 안 올라.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아는 너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고요. 모르는 너는 역선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그냥 이렇게 나와요. 단순하게. 다음 중 시장 실패 요인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렇죠? 그래서 왜 불공정 빼고 고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뭐까지 나오냐면 안에 거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회 때 문제 보면은 왜 불공정 빼고 찝으시면 되는데 요즘엔 독과점 시장 이렇게 나와요. 독과점 시장 이렇게 나와요. 혹은 규모의 경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안에 거까지 한 번씩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지. 아시겠죠? 과연 땡큐일까요?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못 풀지 않을까요? 자, 넘어오세요. 외부 요건한 어떤 경제 주체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정의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 정의외부 효과 잘 보세요. 헷갈리신 분들은 정의외부 효과마다 좋은 거, 부의 외부 효과마다 나쁜 거, 싫은 거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올게요 이제. 자, 정의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경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 없는 이익을 보는 거죠. 비용은 누가 치르는데? 개인이 치르는데 편익, 좋은 거는 뭐다? 사회가 함께 누린다라는 소리예요. 헷갈리시면 이거 스타필드 보셔야 돼요. 스타필드. 우리 동네 앞에 없어서 그래. 내가 배 아파서 그래. 자, 스타필드 돈 누가 쓰는 거예요? 신세계가 쓰는 거예요. 맞죠? 편익은 누가 누려요? 그 동네 주민이 다 누리는 거야. 하남에만 있니? 아시겠죠? 이거랑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돈 누가 쓰는데? SSG가 쓰는 거예요. 맞죠? 편익은 누가 누리는데? 그 동네 사람들 다 누리는 거죠. 그렇죠? 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여주 아니면 뭐 광주, 하남 이쪽 사람 다 누리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 창고업 설명하다가 전국 1위 아울렛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국의 매출이 가장 높은 아울렛. 신세계 여주 아울렛이래요. 압도적 1등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살고 있는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몇 등인가 보니까 7등인가 8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경기도 동부 쪽이 약간 뭔가 좀 움직임이 좀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스타필드.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사회적 비용이 크고 사적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비용이 크다. 많이 만들어져, 적게 만들어져? 적게 만들어진다.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죠. 근데 please예요. please. 그래서 핀피한 상이다 라고 합니다.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소원과 양봉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요거 연계시켜야 돼요.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정해해볼까 일으키는 거는 많이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만들라고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줘야 되겠죠? 맞죠? 자, 정해해볼까는 적게 만들어지니까는 맞죠? 많이 만들라고 정부가 야 이거 만들어 보조금 주고 세금을 감면해줘야 되겠죠? 자, 곡선이 어디로 움직여요? 지금 하면 어디로 움직여요? 곡선이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봐봐, 모르잖아. 잘 보세요. 다시 설명해볼게요. 헷갈려 하는 거야. 자, 일로 오세요. 시험, 이게 시험 문제라고. 자, 이쪽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과도 생산. 맞죠? 정의해볼까는 뭐다? 적게 만들어진다고. 맞죠? 그러면 적게 만들니까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고? 보조금을 주거나 세제 혜택을 주겠죠?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정해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오케이? 정부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공급, 곡선이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문제는. 왜?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증가우, 증가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적게 만들어지죠? 정부가 많이 만들려고 도와주는 거죠. 공급은 증가하죠. 공급은 어디로? 우측으로. 그래서 얘를 안 낸다고.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점프시켜버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지문에 나왔어. 정해볼까가 발생하면
공급이 적게, 사회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부의 보조금, 세제금 혜택을 통해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정확한 질문 써볼게요. 자,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 많이 만들 적게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사회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한다면 공급 곡선이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봤을 때 야, 적게 만들어진다. 많이 만들게 해야 되겠네요. 공급을 증가시켜야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왜 자꾸 증가우 하냐면 이걸 보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게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네 라고 같이 동시에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네. 왜? 정의해볼까는 사회가 적정량보다 적게 만들어지니까는 정부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서 공급선을 어떻게?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체론 문제가 쉽지가 않아. 내용은 쉬운데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 이게 같이 생각이 나야 돼요. 아시겠죠? 두 가지가 됐죠? 되셨죠?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정의해볼까 나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자, 두 번째입니다. 부해볼까. 대가 없는 손해. 비용은 누가 많이 치른다? 사회가 많이 치러야 된다. 편익은 누가 누린다? 개인이 누린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옛날에 그거 알아요? 낙동강 패널 사건 이런 거 알아요? 몰라.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어. 낙동강 패널 사건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다? 그 바람 찌는 패널을 공장에서 몰래 낙동강에 버린 거예요. 그런 거 많은데. 왜 공장들이 왜 이렇게 비 오는 날 몰래 이렇게 막 누출시키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누가 이득을 얻는 거예요? 기업이 편익을 얻는 거죠. 그 비용은 누가 치러야 돼요? 사회가 치러야 되겠지. 자, 그럼 볼게요. 이거 말고 옛날에 좀 얘기해도 되나? 우리 그 저쪽 서쪽에 그 유조선 하나가 넘어진 게 있었죠. 그거 최근이라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태안 쪽에 그죠? 기름 유출 사건 맞죠? 그때 다 뭐였어요? 사회적 비용 엄청 치렀죠. 맞죠? 그런 겁니다. 사실 그 회사가 그 비용을 다 지불했다면 그 회사는 엄청난 마이너스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자들 많이 가셔가지고 그쵸?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크고 사적 비용이 크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적게 만들겠어요? 많이 만들겠어요? 많이 만들겠죠. 돈 많은 악덕 회사 같은 경우에는 땡큐예요. 맞죠? 야, 공장에 매연 나오는데 이거 규제 안 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님비 현상입니다.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에도 들어오지 마세요. 환경 오염 같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부담금이나 과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사회의 적정량보다 과대 혹은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담금이나 과세를 통해서 공급곡선을 어디로? 좌측으로 이동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도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 진짜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발전이 되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의의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됐죠? 오늘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알려줬어요, 여기서. 알려줬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 문제를 못 풀겠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증가우는 맨날 하는데, 시험에서 나오면 몰라.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독과점 시장이 형성이 되고, 공급자는 가격을 높게 측정하여 독점 이윤을 누리려고 한다.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애플의 스마트폰 가격 올린 거 봤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생산비 절감이 있고 이로 인해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다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상실시킨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자연 독점이 형성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방금 이해했죠? 편의점 그쪽 도시락 사건.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공공재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세금이나 기금으로 공급하여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를 얘기합니다. 서로 가지려고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너 쓰지 말라고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고 시장에 맡겨주면 과소 생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정보의 비대칭성 되게 중요하죠. 맨날 유치에 나오는데 안 들려. 제가 그 말씀 늘 드리는 거예요. 그 경제사범이나 이렇게 왜 이렇게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 구속되기 전에 그 검찰이 이렇게 지나갈 때 뉴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딱 이렇게 나와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관계로 몇 천억 이상을 뭐 이익을 봤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모르겠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반드시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자 주식 매입이 공시되도록 떠요. 아시겠죠? 몇 프로 상식.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정보의 비대칭성. 아시겠죠?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진 계층은 그렇지 못한 계층보다 시장에서 생산되는 정보 수집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이상의 수익을 누리게 되어 형평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나도 신고할 만큼 좀 사봤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정보의 비대칭성이었습니다. 자, 정보 실패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정부가 괜히 건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왜 투기 과열지구나 뭐 조정 대상지죠. 대표적으로 이거가 있겠죠. 갑자기 정부가 나와가지고 너네 특정 지역에 대해서 투기가 성행할 것 같으니 투기가 뭐 성행할 것 같으니 여기를 투기 과열지구로 묶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의 원래 의도는 여기에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근데 사람들은 투기 과열지구로 선정이 되면 가서 더 사기 시작하죠. 맞죠? 값이 오히려 더 올라버리죠. 이게 정부 실패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 해서 오히려 뭐다? 효율성이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친구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가끔씩 짤을 볼 때마다 웃기는데 독수리 오영제 알아요? 독수리 오영제? 거기서 이제 역시 형이야 우리를 구하러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이 얘기하죠. 아니 나도 잡혀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맨날 그게 생각나요. 이렇게 막내 둘이 잡혔어. 4호 5호 잡혔어. 그래서 기다렸다가 역시 형이야 우리를 구하러 왔구나 하는데 형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도 잡혀왔어 이렇게 딱 대답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길래 형이 이렇게 정부를 구하러 왔는데 형 역시 실패하게 되는 거지. 그걸 보면서 맨날 저는 정부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혼자 웃곤합니다. 학교로는 미친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다 학교로는 보여요. 정부 실패는 뭐다? 시장 실패 요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관료질에 의한 실패, 불안전한 정보, 공공 선택의 문제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보실게요.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네, 맞네요. 이게 가장 정확한 질문이에요. 2번, 정해외효과가 발생했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죠. 무슨 현상? 핀피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Please, in, my, front, yard. 아시겠죠? 실장님이 제가 지난주에 분필 깨먹는다고 자꾸 혼나가지고 시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실장님이 깨도 된대요. 제가 이거 자꾸 이렇게 교수님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면서 깨도 된대. 허락 맡았어요. 아시겠죠? 최대한 조심할게요. 미안해요, 시장님. 시장님 깨도 된대. 그래가지고 자 볼게요. 인근 지역이 쇼핑몰 만들어졌어요. 스타필드 들어왔네. 좋아요, 싫어요? 좋죠?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정의 외부 효과다라고 합니다. 부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적 편익이 크고 사적 편익이 크고 뭐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됐죠?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서 인접지역 간 토지 이용의 상충으로 인해서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효과가 발생했다. 당연한 거겠죠. 상충.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나쁜 거 생길 수가 있다. 1번이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공공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냥 외부 효과는 되게 신기한 게 외부 효과는 되게 쉬운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파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경제학을 전공한 출제위원들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 문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되게 쉽죠? 볼게요. 1번. 소비재의 비경합성이 있다. 맞아, 틀려요? 맞죠? 2번.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3번. 무임승차 문제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맞습니까? 네. 4번.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는 경우가 있다. 맞습니까? 비배제성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맞습니까? 다 맞네. 다 맞네. 아까 2번 맞다면서요. 다음 몇 번? 2번.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민간도 생산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그런 거야. 잘 보세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2번이 맞아버리면 갑자기 다 맞네 라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혹은 생산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찾아주세요. 한번 보고는 가시라고. 당황할까봐. 됐죠? 자, 이제 시장 실패 끝났고요. 정책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시장 실패가 저는 4가지 경우가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기출문제를 뜯어보니까는 시장 실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토지 정책의 수단입니다. 3가지입니다. 직접, 간접, 이용규제. 3가지죠? 맞죠? 직접 개입은 외워요, 안 외워요? 안 외워도 돼요. 간접 개입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용규제 외워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토지 정책은 3가지예요. 3가지 뭐다? 이, 직, 간시. 2개가 중요해요. 이용규제와 간접 개입이 중요하고 이용규제도 아니고 간접 개입도 아니라면 다 직접 개입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용규제부터 먼저 보시죠. 자, 외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규제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지역 지구제. 자, 이제 보세요. 이용규제 중에 지역 지구제. 용도 지역 지구제죠. 지역 지구제 하는 경우는 딱 2가지예요. 지역 지구제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소리예요. 됐죠? 쉽게 말하면 강남역 한복판에 내 땅이 있다고 해서 소를 키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쪽 지역은 소 키우는 거 금지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 지구제가 부의 효과를 제거한다는 것이 첫 번째. 2번째는 공공복리 증진이에요. 공공복리 증진. 아시겠죠? 요거 2가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행정적 수단으로 이용을 규제 및 제한하여 외부 효과를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토지정책 중에서 이용 규제입니다. 됐죠? 2번째는요. 개발권 양도제예요. 우리나라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죠? 미국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발권,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맞죠? 공중공간을 누구에게 시장에서 팔아 먹는 거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스카이라인이 예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요거 3가지예요. 그래서 각종 인허가제. 그래서 이용규제는 3가지예요.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 각종 인허가제. 마찬가지. 아시겠죠?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이용규제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기역, 지역지구제. 니은, 개발권, 양도제. 디귿, 이렇게 토지 수용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시겠죠? 골라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규제는 크게 3가지예요. 지역, 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각종인 허가제. 그 중에서 나온 거는 토지거래 허가제. 최근에 강남에서 이거 나왔다가 지금 아시겠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 근데 이것도 이렇게 깊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 5년 이내로 지정을 해야 돼가지고 만기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푼 거예요. 그게 깊은 이야기가 있어. 이게 자꾸 정치랑 연관돼가지고 이야기 못 하는데 아시겠죠?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원래 해제할 시기가 된 거예요. 5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묶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잠깐 풀었는데 그런 거죠. 뭐 더 이상 얘기 못 하겠어요. 마이크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3가지예요. 이용규제입니다. 자,
두 번째, 간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은 많이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 개입하는 거예요. 얘가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세요. 조세, 맞죠? 금융, 행정, 지원. 이쪽 오세요. 자, 조세입니다. 조세. 조세. 종부세나 재산세. 감정평가 문제는 취득세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다 각종 세금이에요. 그래서 마다 조세의 조입니다. 조. 됐죠? 조세의 조. 두 번째는 금융입니다. 금융. 자, 금융은 개발금과 부담금이에요. 개발금과 뭐?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개발금, 부담금 두 가지가 있었고, 개발금, 부담금이 있었고, 두 번째는 LTV, DTI, DSR 있었어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다른 학원에서는 다 못했어요. DTI와 DSR의 차이가 뭡니까? DTI와 DSR 차이죠. 이거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공되면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대출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비율을 알려주고 차이점을 설명해주면서 사장님 DTI로 하시면 이 정도, 최근에는 DSR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라고 대략적으로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차이점이 뭐냐고.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분들도 그와 다르지 않았어. 왜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해줬거든요. 이쪽 오세요.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제 앞으로 정확히 설명해야 돼요. 자,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마지막 지울게요. LTV, DTI, DSR. 자, LTV는 알고 계시죠? 맞죠? 론 투 밸류. 집값 대비 얼마나 빌릴 수가 있는지. 맞죠? 이건 아실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옆에 친구한테. 야, LTV가 뭐야? 라고 해서. 야, 론 투 밸류야? 라고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DTI입니다. 세 번째는 DSR. 잘 보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조3모사급의 약간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쪽 보세요. 밑에다가 둘 다 연소득은 똑같아요. 둘 다 연소득은 똑같아요. 근데 위에 분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보세요. DTI는 데빗 투 인컴이에요. 그래서 데빗이라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에요. 뭐라고? 주담대에 대한 원리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해야 될 게 뭐냐면 기타 대출은 원리금이 아니라 뭐만 따지는 거다? 이자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기타 대출은 뭐가 있는데요? 할부, 신용카드, 자동차, 담보대출, 마이너스 카드 등등등. 그러니까는 주담대가 아닌 모든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따지면 DTI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DTI는 주담대만 원리금 보는 거예요. 왜? 집이니까 집. 집 담보 대출에 대한 원리금만 따지면 DTI.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정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DSR은 데빗 서비스 레이시오. 아시겠죠? 그보다 부채 서비스액을 받은 모든 거에 대한 금액을 소리죠. 그래서 뭐다? 연소득은 마찬가지인데 똑같은데 위에 뭐가 와야 되냐면 모든 대출에 대한 뭐다? 원리금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가 7월 1일부터 도입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3단계로. 아시겠죠? 물론 내용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DSR과 DTI의 차이는 DTI는 기타 대출은 이자만. 됐죠?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다 원리금을 다 따진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세요. 그럼 설명해 줄게. 보세요. 이쪽 보세요. 자,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이자. 맞죠? 자, 개론쌤이 주담대 받고 있죠? 맞죠? 얼마 낸다고? 75만원 낸다고. 한 달에, 그쵸? 75만원. 맞죠? 이자 60만원. 원금 15만원 낸다고. 그리고, 자, 그래서 계산해봤어요. 제가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다 갚아요. 드디어 다 갚아요. 집에 돈이 많이 없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이게 원리금은 한 55만원 정도 내요. 근데 이자만 따져보니까 한 15만원 남짓 되더라고. 됐죠?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동차 담보대출자는 이자만. 근데 뒤에서 따지니까 이게 주담대 더하기 이렇게 되더라고. 됐죠?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해했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DTI는 기타 대출은 이자만, DSR은 다 원리금 따진다 라는 겁니다. 결국엔 조삼모사 아니에요? 얘 둘 중에 하나를 줄이면 반드시 나머지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 DTI는 풀어주고 DSR은 쫀대요. 막 좋아해. 이거 풀어준다고. 근데 이것과 이거 두 개 연관관계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아시겠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금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조금행의 개발금, 부담금, DTI, LTV, DTI, DSR. 됐죠? 세 번째입니다. 행정지원입니다. 행정지원. 행정지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잘 보세요. 정부가 토지정책에 개입한 것 중에 간접 개입 중에 여기 가장 커요.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세종에 수업하러 왔죠. 세종의 땅값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겠죠. 처음에 모르겠죠. 그래서 부동산 갔어. 부동산 가서 사장님 제가 여기 땅을 좀 보고 있는데 혹시 좋은 땅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겠죠. 뭐 10억입니다 얘기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공시제도 여기 사이트 있어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공시제도는 내가 사기당하는 거 눈탱이 만다. 이게 눈탱이 만다. 아시겠죠? 사기당하는 방지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반드시 들어가보세요. 저는 자주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건물 막 찾아보고 막 개별 공시가가 얼마지? 개별 주택 가격이 얼마지? 막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 작고 소중한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격 공시도 요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우리 주택연금까지 이렇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가격 공시제도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면은 간접 개입이라는 거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 금, 행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다? 시장 기능을 보좌한다, 조금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규제는 세 가지 맞죠? 지역, 지구재, 개발권, 양도재, 각종인 허가재. 그 중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간접 개입은 조, 금, 행, 조세, 금융, 행정지원. 나머지는 다 직접 개입인 거예요. 정부가 뭐다? 야, 땅 사!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땅, 선매자가 협의 매수해. 공공투자, 공용개발, 토지, 기축사업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 개입도 아니고 이용 규제도 아닌 것은 다 뭘로 본다? 직접 개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단골 손님이었어요, 한때.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뒤에 내용 좀 더 보도록 하시죠. 잠깐만 쉴게요.